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이 있죠. 이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베트남만 해도 한국 기업이 10,000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뭐 김정은이는 사회주의 연합 해가지고 또 베트남이나 쿠바나 라오스랑 연합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홍콩의 그 중국의 홍콩 탄압을 보면서도 베트남에서는 또 중국을 지지하고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 기업 환경이 좋지 않고 또 해외 시장 개척을 이유로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중국에서도 많이 힘들어지니까 다시 또 이제 베트남으로 가고 이제 베트남에서 뭐 미얀마라든지 또 미얀마도 굉장히 지금 또 혼란스럽죠. 또 인도라든지 근데 인도도 지금 뭐 코로나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내로 복귀해야 된다라는 것. 네,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평균 유턴 기업이 미국은 482개가 돼요. 일본은 688개. 그러니까 유턴 기업, 이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이 미국은 482, 일본은 688개국이 됩니다. 한국은 13개밖에 안 돼요. 13개.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네. 자, 노동 규제를 개선해서 해외 진출 기업 5.6%에 유턴하면 13만 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5.6%만 유턴해도 13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세요.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방 소멸. 네, 또 인구 10개월, 16개월 줄었다. 혼인 출산 급감에 더 가팔라진 인구 절벽. 그리고 지역 대학 미달 속출 역대 최대 규모로 추가 모집, 의대도 미달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전국 초중고 3,834곳이 폐교했다. 그 다음 순서는 대학 위기, 그리고 폐과, 폐교, 교수 실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IMF의 경고, 한국 저출산 고령화 심각, 부채 부담 폭발 경계해야.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과거에 우리 그 철종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철종 같은 경우 강화도령 철종은 이 부채 탕감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삼정 개혁에 나섭니다. 그래서 삼정 개혁에 나서면서 빚을 탕감해 주자, 빚 탕감. 그다음에 환곡 분배, 납부 연기 이렇게 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습니다. 삼정 이정청. 그래서 이 삼정 개혁에서 빚 탕감인데 이 빚 탕감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삼정 이정청의 조직도를 보면은 이게 외척들이 또 장악을 하면서 철종이 아무것도 못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철종은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젊은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네.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빚 탕감 추진 1인당 1,100만 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하고 정부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또 금융 권력이 이 금융 권력들은 끊임없이 돈을 빌려주고 각종 이자를 받아가고 그 이자를 통해서 이자를 안 갚으면은 각종 뭐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박해 오면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 권력들의 목표는 끊임없는 자기들의 그 이자 받기죠. 이자 받기.
국민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빚탕감 추진을 해야 된다. 이 코로나 상황하고 이런 경제 위기 때는 철종의 빚탕감 정책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가정폭력 피해자 부당한 부채 탕감. 네, 가정폭력 피해자의 부당한 부채를 탕감하자.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평균 유턴 기업이 미국은 482개, 일본은 688개고 한국은 겨우 13개밖에 안 된다. 5.6%만 유턴하면 13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써야 되는데 해외 진출한 기업이 국내 복귀 5.6%만 해도 13만 개 일자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외 기업들이 왜 한국에 안 오냐? 해외 진출을 한다. 그래서 제가 해외 진출은 코리아 이제 글로벌 가상 국가인 코리아 세계 국가 연합이라는 글로벌 가상 국가를 만들어서 여기서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 그렇죠?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제 목표는 뭐냐면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끔 우리 연예인이라든지 문화예술, 각종 한국의 지식, 정보, 사이버 대학 모든 기업들을 다 글로벌 가상국가로 모아가지고 전 세계로 한국의 그 코리아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예요. 거대한 쇼핑몰이 될 겁니다. 이거는 문화예술, 무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될 거예요. 정책도 거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 가상 국가를 전개를 한다. 그 다음에 지방 소멸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 소멸이 일어나는데 그 지방을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홍천을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최저임금을 지자체가 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자체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최하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가 정하게 해주고 거기서는 상속세도 없어요. 해외 기업들도 막 유치를 하는 거예요. 해외 기업들도 유치하고 유턴 기업들,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도 유치하는 겁니다. 그 상속세,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거기는 보유세라든지 재산세가 없어요. 네, 그 자유경제 시장, 자유시장 경제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금융실명제도 없어요. 그래서 세계 금융이 몰리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수경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너도 나도 들어옵니다. 너도 나도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근로자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근로자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만 해도 대도시 말고 작은 도시만 가도요 사람들이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돈으로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한 80만 원, 100만 원 막 이 정도의 급여만 줘도 연수생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한 달 월급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게끔 제일 먼저는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도 일자리를 못 찾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외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철저하게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유시장 경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최저임금, 임금비 부담이 드는 거예요.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지자체가 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자체가. 그리고 거기에는 재산세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이런 재산세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증여세라든지 상속세 이런 게 없습니다. 금융실명제가 거기서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거기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지역이 진짜 홍콩처럼 금융 메카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니면은 제 얘기를 안 듣고 예를 들어서 그냥 지방 소멸로 그냥 두겠어요. 학교 폐교되고 대학 폐교되고 그냥 유령 도시로 만들겠어요. 그게 낫겠습니까? 제 말을 듣는 게 낫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을 5년 동안 제가 해외 나가서 연구를 했어요. 해외 나가서. 그래서 해외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살릴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 정책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안 들어와요. 97%가 안 들어온대요.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만 하면은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시장 경제 지역에서는 진짜 거기서 받은 수익금, 그 수익금을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줘 버려요. 그쪽 그 주민들한테 나눠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이 강성 노조가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충분하게 그 지역에서 공유하겠다. 예, 우리가 수익금을 공유하겠다. 주민들과 공유하겠다. 예, 주민이 아니죠, 주민. 외국인은 뺍니다. 그 국민, 예, 그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우리가 공유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이 만세 부릅니다. 만세. 네, 만세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많이 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